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이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곳에서 그림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말랑말랑 그림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은 세종 사회적-경제공동체 센터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공개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제가 너무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림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들이 사랑하는 소윤경 작가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설레임 가득 안고 말랑말랑 그림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투게더. 몇 달은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달을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밤 더 지새면 까지도 간대.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전동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떠오르나.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귓볼에 찬란히 매달릴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길을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입맞춤 머나먼 우주를 너는 나의 메아리고 되면 내 마음에 축제처럼 열릴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 우주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작가님을 소개하는 말랑말랑 더하기와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수다입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말랑말랑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랑말랑 더하기의 꿈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말랑 더하기에 소개를 맡은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같이 봄이 진행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 소윤경 작가님을 사실 몇 번 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윤경 작가님은 2잡, 3잡, 10잡을 하고 계시는 최강 능력 부자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그림책 작가시죠. 그리고 화가십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도 하셨고요. 또 호두나무 작업실이라는 에세이를 쓴 에세이스트시기도 하시고요.
또 많은 동화책의 일러스트를 그리신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시고요. 호두나무 작업실이라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버시기도 하십니다. 구독자가 2,300명이 넘어요. 네, 그리고 또 강연자시기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소윤경 작가님은 프로 농사꾼이세요. 자, 8번째는 사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림책 몸짓이라는 타이틀로 내가 기르던 떡봉이를 공연한 배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을 기획하셨으니 공연 기획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처럼 나도라는 그림책을 번역하신 번역가십니다. 정말 최강 능력 부자신데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소윤경 작가님은 매력 부자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자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소윤경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소개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림책 작가 소윤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잘 봐주셔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다 그림책을 하면서 벌어지게 된 많은 즐거운 일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강연을 다닐 때 이렇게 빛이 나는 자리는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방청석이 이렇게 빛나는 얼굴들이 다 이렇게 막 환하게 빛나셔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네, 우리 꿈달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중에서 가장 즐겁게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다 즐거운 일인데요.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특히 공연 가서 아이들이 제가 하는 몸짓에 웃어주면 너무 좋은데 힘든 것도 다 까먹죠. 하지만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많은 짐이라 하면 어떤 짐을 말씀하시는 이게 거예요? 소품, 공연 소품들이 네. 뭐 캐리어로 2개씩 들어가니까 너무. 근데 언제 세종에서도 그런 공연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력 부자 소윤경 작가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앤님, 지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 지니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앤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 소 소윤경 작가님에게 물어봐 막 물어봐 코너입니다. 여기 소윤경 작가님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궁금한 점 그리고 사랑 고백 뭐든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소윤경 작가님을 아주 사랑하시는 지니님께 먼저 마이크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작가님 너무 좋아해서 인스타 올리는 사진들 진짜 유심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은 이건 나랑 비슷해 막 이러고 이러는데 저랑 너무 다른 게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저는 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수영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약간 스킨스쿠버 같은 걸 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건지 또 기간도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우울증 증세가 사실 그 젊었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발랄한 성격은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은 날씨도 너무 저기압이고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자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구마다 파리 시내 구마다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살기 위해서 수영장에 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레일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수심이 그냥 무조건 3m로 그냥 우리나라 1.6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제가 수영을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땅바닥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싹 올라오더라고요. 물 위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수영을 꾸준히 해서 또 작년에 그 해녀님들 그림책 준비하면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아예 따야 그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이지 야간 스킨스쿠버까지 다 해서 다 땄어요. 근데 그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파도가 5m 치고 이런 데서 갑자기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심청이가 이 기분이었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 제가 지구라는 것은 사실 70%가 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물 위와 물 밖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제서 이제
이 50이 돼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 제주에서 이게 스킨스쿠버 했다고 하시니까 얼마 전에 그 호두나무 작업실 유튜브 영상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가셔서 이게 제주 풍광도 이렇게 담으시고 또 그 해녀분들이 뭐 물질하고 이런 것도 영상으로 직접 담으셨잖아요. 이게 취재 차원에서 혹시 이 영상이 차기작과 조금 관련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아마 해녀님들, 거기서 이제 알게 된 해녀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랑 계속 연대를 가지고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만간? 네, 그래서 이렇게 제주의 먹거리에 관한 제주 해녀들이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요즘 어머니들이 사실은 음식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있잖아요. 맛있게. 정말 10분 만에 만들어내는 모든 요리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도 있구나. 근데 또 너무 건강해. 아무도 충치도 없고 아무도 아픈 사람들이 별로 없고 80까지 예, 은퇴 없이 일하시고. 그 책은 그러면 혹시 어떤 종류의 책이 나오는 건가요? 그림책이나? 예, 그림책으로인데 약간 만화 형식으로. 그래서 좀 근데 장기 프로젝트여서 제가 체력이 될런지. 취재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성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방청객 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니님께 이게 마이크 넘겨서 첫 번째 질문 해주신 분이 임민정님 어디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소 작가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사랑 고백도 해도 된다고 해서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애가 중학생이어서 그림책을 안 사야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외치고 다녔었는데 다시 저를 이렇게 다발로 구매하게 만든 작가님이시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올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국의 잔혹동화 혹은 뭐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살짝 또 반대적인 그림책이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이런 좀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조금 많이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림책과 동화책들의 거의 95% 정도는 거의 대부분은 다 굉장히 밝은 내용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니까 사실 세상에 그런 면만 있다라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멘붕이 올 때가 많아요. 특히 바로 초등학교 가자마자 멘붕이 오죠. 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동화책을 굉장히 많은 원고들을 읽으면서 거짓말학교라던가 이렇게 약간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도 굉장히 인기를 얻는 책들을 보면서 그러면 동화책에서 된다면 그림책도 이런 그림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특히 동화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그렸던 호러라던가 그로데스크한 그런 뭐 추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림책에도 한번 넣고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됐죠. 그 구스범스 애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 작업하신. 이제 1권 작업. 네. 아니 이게 작가님께서 작업하신 그 애들 초등 저학년, 고학년 읽을 만한 그런 책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림을 되게 많이 네, 보셨어요. 다락방 명탐정도 있고 아무튼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 책들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아니 이렇게 동화에서는 너무나 인기를 얻는데 왜 여기 오면 이렇게 인기가 정말 의아스럽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분 곽초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초롱초롱 작가님. 아주 아름다우세요.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와 10살 된 제 딸아이가 작가님 그림책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주지옥하고 또 수연을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저 어른인 제가 읽은 우주지옥은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게 만들었지만 저희 아이는 앞으로 살면서 나는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작가님 인스타에서 레스토랑 살 그리고 수연이 이제 열람 제한 도서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 두 권 다 저랑 아이랑 함께 여러 번 읽었던 책이어서 우리 아이는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레스토랑 살은 자기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먹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수연은
3학년이 되면 가족에 대해서 수업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다. 근데 이제 유치원 동생들한테 이 책을 읽어봐라고 이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학교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뭐 1학년 동생들이나 뭐 3학년 친구들 아니면 언니 오빠들한테 한번 읽어보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또 믿어주는 것만큼 생각도 마음도 잘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아이들의 세상에 어떤 선을 긋는 건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덧붙여서 근데 작가님이 되게 열심히 만든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고 하면 작가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하는 얘기까지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이처럼 작가님의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그림책 많이 만들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롱님의 응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이 아니고. 네. 저희보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여기 앉으셔야 돼요. 살짝 위기의식 느꼈어요. 다음 분은 이금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그림책 작가로서 때론 두려운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로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나만의 해소 방법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사실 잠에서 딱 깨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가 가장 두려운 거는 책을 아무리 제가 만들고 싶어도 출판사에서 출간을 안 해줄 때 가장 두려워요. 더 이상 내가 대중들을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데 아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책을 계속 상업적이지 못한 그림책을 내다 보면 출판사에서 저를 아마 차단하게 되면 더 이상 대중들을 만나서 그림책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실제로 제 윗선배님들이 그림책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요즘 활동 안 하시나 많이 물어보면 출간을 안 해줘서 책을 못 내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작가들이 약간 성격이 이렇게 소심한 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의기소침해져서 작업 활동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술 분야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작가를 그 사람의 그동안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반면에 이쪽 그림책 동네는 아직까지 출판사나 이런 것들이 상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작가는 계약을 해주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고 책을 마케팅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작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럴 바에는 제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냥 미술 동네에 가서 그냥 화가로 활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을 늘 가지고 있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박성희님께 앞에서 사랑 고백을 다 해가지고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요 작가님을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여성과 그리고 자연은 아직 조금 관심이 덜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늘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는데 일단 여성이랑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연이라든지 아니면 우렁각시라든지 이런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제주 해녀 얘기를 하시면서도 아 정말 내가 생각한 그분이 맞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작품 얘기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실은 저는 아까 제가 이 단어가 적합할까 고민했지만 작가님의 사상, 생각, 이념 아니면 연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작가님 유튜브랑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랑 열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후배 작가들의 그 생활, 그렇죠. 그다음에 작품이 그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되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이 조명해 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가님의 사상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사상은 없고요. 그냥
제 그림책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공평과 공정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항상 저희 나이 때는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후배들 중에서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는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며느라기 만들었던 그 수신지 작가님 뭐 이런 분들과도 가까운 편인데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책 이야기들이 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을까?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많이 못 냈던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립출판으로 내긴 했는데 사실 실제 그 일반 출판으로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여성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뭐 동물권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떠났을 때 과연 여자 혼자 안전하게 이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나 이런 생각들 늘 하면서 작업하고 있죠. 그게 저의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마지막인데요. 여기 안 하시면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같이 보면 최준님께서 질문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가님 책을 레스토랑 살이랑 뭐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알아가지고 콤비도 봤지만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혹시 제일 애정이 간다는 책이랑 좋아하시는 뭐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만든 책들은 다 그 시절에 이렇게 시간들을 담아낸 거여서 다시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책을 만들었지? 내가 완전히 이게 개념이 없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제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그때 제 몸이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전략적이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작가한테는 집중해서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그런 것들은 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판매가 저조했던 이 콤비라고 하는 책은 콤비가요? 네, 콤비가 제일 네, 제일 약간 저조. 난해한 부분이 살짝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 책은 사실 레스토랑 살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학교가 좀 인기 있는 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렇게 힘차게 시작했다면 이 콤비라고 하는 책은 제가 시골에 가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자 이제 뭐 내가 텃밭이 있으니까 죽지는 않겠지 굶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바쁜 일상들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자 해서 그렸던 그림들을 모은 화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대중적인 책이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미술가들이나 미술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로잉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소설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카테고리에서 그림책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려고 하면 5번을 읽어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미술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드로잉으로 보시면은 와 드로잉 되게 좋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 사실은 데생과 드로잉을 가장 잘하는 그런 특기가 있죠. 칼라 뭐 이런 것보다는 드로잉을 잘하는 특기가 있어서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드로잉 뭐 좀 별로 예쁘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미술가들이 봤을 때 예술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전시에서 늘 이렇게 이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시고 전시를 열어주려고 하시는 드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로잉은 제가 가진 좀 독보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손경 작가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다음 코너를 위해서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가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숨겨진 매력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윤경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갈게요. 올리비아 옹이 부르는 플라이 미 투 더 문 들을겠습니다. thank you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그림책으로 수다에 재미를 입히는 시간, 소윤경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림책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궁금한 책은 레스토랑 쌀입니다. 네, 요거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네, 레스토랑 살은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죠. 정말 자세히 보시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불륜 남들도 있고 자세히 보면 그래서 부인한테 들킬까봐 이 밑에 숨어 있는 남자도 보이고요. 또 여기서 요리사들 중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또 동물들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예리한 관찰력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상한 요리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손님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도 있고 아담스 패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남자들은 다 꽃미남. 아주 아름다운 남자들로만 서비스를 하는 것. 가고 싶네요. 여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되게 우리들이 쾌락으로서 느끼는 음식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에 아이가 화장실에서 만난 고양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음식의 이면에는 아주 끔찍한 상황들이 놓여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 고기를 먹지 말라. 저는 고기 너무 좋아하고 육식주의자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지금도 즐겨 먹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에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됐을 때의 입장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큰 호러가 될 수 있을까. 결국에 이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된 세상인데 이 이야기는 뭐 육식과 동물권 그 이전에 약자들의 관점에서 본 어떤 이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국에 소비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하긴 해야 되지만 쾌락을 위해서 과도하게 소비하고 무신경하게 무언가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동물들이 그냥 돼지, 닭, 우리가 많이 육식으로 먹는 그런 동물보다는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소멸해가는 원숭이들도 있고 펭귄들도 있죠. 그래서 지구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다 소비해버리진 말자라는 뜻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목만 봐도 이 책을 굉장히 한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레스토랑 살이라고 제목을 붙이신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SAL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제 몸뚱이에 이렇게 수많은 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을 찌우고 뭔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또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작가님께서 이 제목에 담긴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읽으셨어요. 살은 우리 살로는 살이죠. 살 좀 빼야 되는 살. 그리고 쌀이라는 이 말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말이에요. 남미 에스파뇰, 스페인어로는 소금이란 뜻이죠. 쌀. 아. 그리고
불어로는 쌀르라고 해가지고 추악하다라는 뜻. 이런 욕을 할 때 쌀로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정말 굉장히 찰졌어요. 쌀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 입을 거품을 무셔야 되고요. 한자로는 살인하다라는 죽일 살자가 있죠. 살생하다, 살 때 살자.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서 어디서나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솔트도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뭔가 살. 그래서 다충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말이죠.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프랑스어가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채우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디 식사 가실 때 우리나라는 뭐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 꼭 하셔야 되듯이 프랑스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실 때 보나페티를 말 안 했다. 그거 되게 예의 없어요. 보나페테 맞나요? 보나페티 이러면서 보나페티. 같이 식사를 네. 보나페티라고 식사하시면 여러분 해보세요. 보나페티. 보나페티. 한 가지 배워가네요. 네. 꼭 말씀하시고 식사를 하시지 그냥 바로 팍팍 이렇게 드시면은 되게 예의 없고 좀 교양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먹고 나서도 보나피티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다 드시고 나서. 알겠습니다. 또 여행 꿀팁을 저희가 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본이라는 것은 아페리티프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그 테이스트라는 뜻이죠. 불어로. 그 테이스트라는 뜻이죠. 저희 단어 하나 알았으니까 프랑스 여행 한번 네. 가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좀 마지막에 또 이 말도 저는 되게 관심이 갔거든요. 사람들의 사치와 욕심이 지구를 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제가 어릴 때부터 공감하는 말이라서 작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해서 또 이 마지막 말을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가장 아마 이 지구에서 풍요를 누리다가 가는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지구를 탕진시키고 가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콤비에서 보이는 이 전사들은 사실 미래 세계지만 풍요롭지 않은 옷들을 입고 있어요. 과거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시 입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미래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질문 제가 했는데 아까도 이제 조금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저 책이 10년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때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큰 용기도 필요했을 것 같고 어떠셨나요? 제가 이 레스토랑사를 출간하기 전에 한번 이수지 작가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책 출간하겠다고 하는 출판사 있냐고. 미국에서는 절대 못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편집자로서 활동을 같이 했던 편집자분이랑 그래도 그분이 되게 용기를 내셔서 출간을 하셨어요. 책을 팍 냈는데 바로 항의 전화들이 마구 이렇게 쏟아져서 그 편집자들이 그 전화를 받고 막 30분 동안 혼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책을 도대체 내서 어떡할 거냐. 니네가 작은 출판사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런 책 보고 고기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책의 의도를 그냥 단순하게만 보신 경우죠. 이게 호텔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레스토랑 사를 보면 이렇게 약간 어드벤처, 스릴러 이런 어떤 한 편의 영화를 짧은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현실을 꼬집는 그런 주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텔 파라다이스를 보면 이게 즐거운 여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소녀가 누군가에게 물을 건네주고 또 그 동그란 구슬을 받으면서 전혀 다른 여행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분명히 이 책에 어떤 모티브가 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만들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의 원래 가장 첫 번째 직업은 여행자예요. 여행자가 첫 번째 직업이라고 저는 늘 말하고 싶은데 사실 코로나와 또 저희 아버님이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과정 동안 5년 동안이나 제가 여행을 안 한 거는 20대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여행을 해서 이런 걸 해소하면서 새로운 여행지로 여행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다 보면 정말 여기서 느꼈던 격차보다 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경제적 격차와 또 인종적 격차, 또 여성인가 남성인가 이런 것들을 완전 직통으로 느끼시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게 만약 유럽에 가게 되면 동양 여자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인도라던가 이런 경우에 가면 얼굴이 허연 돈 많은 나라에서 온 여자 이런
어떤 이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명민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는 거는 늘 이 세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난 여기서 어떻게 조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 써서 움직여야 되는 자칫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존에 관련된 그런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에 다니셨던 여행 중에 제일 기억에 남거나 아 이거는 내 삶에 너무나 큰 추억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 여행이 뭐가 있을까요? 매일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지만 여행을 가면 그 순간순간들이 막 다 기억에 나죠. 근데 저의 특징은 최소한의 돈으로 가장 오래 가는 여행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이 되게 고달프고 좀 오지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첫 번째 간 나라가 이 인도라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여행지로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나빠졌죠.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문화적으로 이질적으로 느끼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그래도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너무나 사람들도 이상하고 너무 사람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정말 조용한 날이 없는 정말 매 순간이 편치 않은 특히나 그 당시에는 동양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는 데다가 여성이 바깥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들이 없는 데다가 허연 동북아시아 여성들을 보는 것들이 예스 마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본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 여성은 무조건 어떤 그 무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제 뒤로 막 몇백 명씩 쫓아다니고 이것이 바로 이 연예인 고통이구나. 그 이제 인도 여행 나오니까 이거는 저 재미난 질문을 좀 드리면은 내가 기르던 떡붕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책장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다녀오신 거예요, 인도? 여러분들은 류시아라고 예전에 유명한 작가님이 있어요. 류시아라는 작가님은 참 우리 때 되게 맞아요. 인기 있는 작가님이셨어요. 문학소녀라면 한 번쯤 류시아 작가님을. 그 연배가 있어야지 류시아 선생님을 아시는데.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되게 유명했잖아요. 연배가 좀 있으시다. 문학소녀여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행 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에세이를 읽지는 않아요. 읽으면은 너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 내가 기르던 떡붕이 책장 보시면은 아마 거기 이렇게 낯익은 책들도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작가님의 또 좋아하시는 책들 또 알아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콤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참 어렵기도 하고, 근데 보면 볼수록 또 매력이 있기도 해요. 근데 보면 나와 있는 이제 캐릭터들이 조금은 비호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특별히 곤충이라든지 양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안 비호감인데 사실 저는 어릴 때 곤충을 가지고 많이 놀던 아이라서 메뚜기를 보거나 뭐 방앗개비를 만져도 징그럽지는 않아요. 개구리를 만져도 안 징그러운데 개구리의 표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애완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때의 표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연인이나 나의 아이를 바라볼 때의 표정. 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뭔가 내가 꼭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게 좀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동물과의 느끼는 동물과 내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생명체와 느끼는 것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어떤 자비로운 마음. 저도 처음에 콤비 볼 때는 조금 난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차근차근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뭔가 보듬어주고 동행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게 작가님의 콤비는 또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리 이야기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리는 이제 16살이 돼가고 있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1, 2년 안에 다른 별나라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빛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반짝반짝한 시절이 있지만 언젠가 쇠락하고 또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보리도 요즘엔 제가 만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늘 잘 지켜주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만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죠.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 이 아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줬고 이 지구별에서 생명을 다 소진하고 이제 떠나는 것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나도 그렇고 우리들이 늘 반복하는 인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소멸한다고 해도 또 다음 세대들이 끝없이 콤비를 이뤄서 돌고 돌 테니까 결국에 나라는 존재 그리고 또 저기 보이는 저 타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이 사람들도 결국에 다 나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콤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대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인류와 또 비인류라고 표현해야 되죠. 서로 이제 연대를 이루면서 하는 얘기인데 챕터가 3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챕터마다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챕터는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들 시점으로 이야기가 써져 있고 관찰자의 시점으로 또 밑에 이렇게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관찰자는 누구인가요? 관찰자는 네. 여기 몽유 도원도에 네. 도착한 몽이라고 하는 종군 기자예요. 이게 이 사람이 종군 기자리여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난 이 중간에 보이는 모든 병사들이 사망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병사들은 처절하게 자신의 콤비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사망했지만 그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다시 나는 이들을 부활시켜서 끝없이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다시 실감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되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지만 저는 사실 그 프랑스에 갔을 때 친구들이 아프간 사람들이랑 언어 연수를 같이 하고 팔레스타인 친구들이랑 또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사람들은 왜 일어나는지 그 본질을 알지는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 저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인간에게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 속에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탐욕이라는 존재 그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아, 슬퍼지네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그림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엔 우주지옥, 그냥 지옥도 아니고 우주지옥입니다. 이 그림책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주지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병풍책으로 네. 만든 것을 글로연 출판사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책이 가장 특이한 점이라면 우리나라 책 중에서 가장 인쇄가 잘 나온 책. 아마 이 책의 인쇄를 따라온 책은 없을 거예요. 넘버원? 여기 저희가 10월 초에 글로연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림책 비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셨어요. 색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그 쨍함과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색으로 표현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는지. 네, 이 책이야말로 정말 저는 초등학생들이 꼭 읽으라고 만들었는데 이 책 속에는 민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화나 이런 것들에 좀 친숙해지라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많이 그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쾌하게 그렸고 또 화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지옥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옥도 초상화, 인물화, 풍경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여서 저는 이제 화가로서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맞는 지옥도를 좀 그려주고 가야 된다. 시대를 대변하는 대변해서 매 시대마다 지옥도를 그려줬는데 요즘 시대에는 지옥도를 그리는 작가가 별로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지옥도를 좀 그려서 이제 좀 여러 지옥이 나오잖아요. 네. 작가님이 만드신 지옥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지옥은
제가 갈 지옥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요? 시간을 낭비한 자, 그래서 샘물 지옥에 빠져서 네. 고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몸을 많이 씻지도 않아서 파리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천국에 보내고 싶은데. 물을 많이 오염시켜서 샴푸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오염시켰고.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복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제가 다음 달에는 아마 멕시코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멀리 가시네요? 거기에서 이제 도서전이 있고 또 뭐 레스토랑사를 번역 대회에 거기서 선정하게 돼서 의외로 콤비도 없고 레스토랑사이나 이렇게 좀 국내에서는 좀 네. 낯설게 받아들이는 책들을 쉽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땅이 15배나 큰 나라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사실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네, 하나예요. 네, 남미랑 남미, 멕시코 사람들이. 네. 타코라고 해서 맨날 네. 고기를 싸서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랑 차이 없이 동물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바꾸게 된 계기가 애니메이션 단편. 그 토끼 눈에 안약을 넣는 그 실험을 하는 화장품 때문에 실험하는 그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고 변화가 생겨서 동물권을 차입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문화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림책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진희님. 네. 사실 책 한 권으로 이렇게 1시간 넘게 얘기를 해도 부족한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고 언제 또 한번 또 오셨으면 좋겠고 또 뵈서 또 재미난 그림책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앤님. 저는 예전에 작가님께서 작가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숙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오랫동안 이 문구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만들어내신 그림책 세상 안에서 저희들이 오래오래 독자로서 또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또 작가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윤경 작가의 그림책들로 가득 채워봤는데요. 소윤경 작가의 호텔 파라다이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행은 하나의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일. 길 위에서 여행자는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 번째 눈을 얻게 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교감하는 그 눈은 과거와 또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오늘 함께한 그림책 여행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98.9MHz, OBS 라디오 99.9MHz, 말랑말랑 그림책 DJ 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끝곡 피터 오티의 워킹 인 디 에어 보내드리겠습니다. We're walking in the air. We're floating in the moonlit sky. The people far below are sleeping as we fly.